네,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테슬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일단 오늘 장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보합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무리했어요. 일단 해외 증시를 한번 보시다시피 오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해외 주식 종목들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보합권을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죠. 현재 중동 분쟁,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 에너지 공급에 장기적인 차질이 빚어졌고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 글로벌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시장을 크게 압박을 한 겁니다. 결국엔 오늘장 이 유가까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이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최근 인공지능이죠. 이 AI나 이 로봇 기업들 모두 이 체질 개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 테슬라도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 테슬라에 대한 집중적인 이슈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총 몇 가지가 있어요. 4가지가 있죠. 제가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FSD의 신규 버전인 V14 버전이 완성이 됐습니다. 개입이 없는 주행이 거의 완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.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타 완성차 업체에 이 FSD 라이선스를 판매한다는 이런 협상까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.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가 기술력까지 수주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. 결국에 테슬라의 마진율을 이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그 카드가 됐다라는 겁니다.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죠? 옵티머스 2세대 양산이 가시화가 됐습니다.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내에서 이제는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전 배치가 됐다는데 이게 공장 효율을 20% 이상 개선이 됐다고 하죠. 26년 하반기에 외부 판매를 앞두고 있고요. 이 로봇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까지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25,000달러 모델 2가 양산에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이 모델 2 어떤 모델이에요? 저가형 모델이잖아요. 이게 시제품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. 성공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테슬라가 이제는 독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인도나 동남아 시장 점유율 폭발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. 이 차기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4번째가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급성장을 한 건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챗GPT나 그리고 제미나이 이런 생성형 AI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커지겠죠. 그래서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이 데이터 센터 증설로 굉장히 핫합니다. 덕분에 테슬라의 이 메가팩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된 거죠. 이렇게 초기 테슬라와 다르게 이제는 차량 판매 수익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탈피를 했고요. 고마진 에너지 사업이 전체 매출의 25% 상회를 한 겁니다. 곧 나올 고용 지표나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일시적인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외인이나 기관들의 꾸준한 바스켓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. 단기적으로 이런 하방 압력 조금 강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이 상승 관점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요즘 전쟁 이슈로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. 이 얘기도 제가 잠깐 해보자면 어제까지만 해도 단기화가 될 가능성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상승 마무리를 했어요.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. 이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. 이런 언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했듯이 4주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. 아무튼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하락은 이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하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한 차례 나오기도 했죠. 다들 2022년 기억나실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. 정확히는 22년 2월 24일인데요.
이날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하락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. 일단 종가는 5%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. 그러면서 점차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.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. 그러고 나서 전쟁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나왔어요.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한 하락, 다시 한번 크게 나오게 된 모습인데 이게 현재 주가와 정말 비슷합니다. 현재는 어때요? 이란과 미국의 전쟁과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의 펀더멘털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 나기만 한다면 러우 전쟁보다도 더 좋은 모습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런 단기적인 하락만 보고 지금은 이슈 너무나도 크니까 나도 이 시장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죠. 이제는 우리가 기업의 이 펀더멘탈을 믿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할 때인 겁니다. 이 차트상으로 봐도 정말 정석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. 제가 미리 그어둔 이 추세선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을 터치할 때마다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하방 이탈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일단 현 구간에서 1차 평가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죠. 이 구간도 제가 추세선으로 그어놨고요.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인 박스권 형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이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해준다? 그렇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. 물론 이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. 테슬라가 마주한 가장 큰 리스크 어떤 게 있느냐? 역설적으로 이 속도에 있습니다.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지만 법과 제도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잖아요. 만약에 이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에 이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?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해요. 또한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추격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BYD 있잖아요. BYD 그리고 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저가형 전기차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로 동남아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이 테슬라의 하드웨어 점유율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테슬라가 이 하드웨어 경쟁력에서 밀려난다면 얘네가 자랑을 하는 AI 생태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결국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주식 종목, 이 테슬라라는 주식 종목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문명의 작동 방식이 바뀌는 이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테슬라의 진정한 시작, 그때부터라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모습은 N자형 파동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보다는 적당한 조정이 한 차례씩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승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물론 거래량은 받쳐줘야 합니다. 작년 후반부터 굉장히 큰 거래량이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내려온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는 거 이 구간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죠.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모두 알아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관망만 할 건 아니다.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.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부터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 제가 담아봤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. 우리 테슬라 주주님들을 포함해서 요즘 시장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사람이 결국엔 주식시장에서의 승리자가 되는 거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주식 말고도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.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빠르게 1등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데는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.
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목표 다 이뤄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까지 김사카시였습니다.